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 1동, 4동 지역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진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이용범 의장님과 오늘 진행을 맡은 안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천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3만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해 주신 강현선 우리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2016년 한겨울에 차가운 아스팔트 광화문 광장을 온 국민이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게 나라지 않은 구호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동성 국민혁명이 있었던 시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완성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경 목표로 삼고 지금 국정 2년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13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은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아직도 바로서지 못한 적폐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줄기차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지방정부라고 해서 예상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균등한 기회를 말씀하셨고 과정의 공정성을 말씀하셨고 정의로운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정에도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7기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는 박남춘 시정부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막중한 책임과 책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시정부의 성공을 우리 모든 시민은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하고 정말 우리 시정부가 가져야 될 공직자 자세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니터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시기가 그 모니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문할 때는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오는데 좀 다르네요. 나옵니까? 저거하고. 네, 화면이 굉장히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가 그 우리 부평의 그 삼보급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수면 위에 좀 올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 부평 원도심 중심부에 있는 그 산마안마트라는 국방부 부지에 그 약 70여 세대가 지어져 있는 그 저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게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인천 시민들은 베란다에 가림막 하나만 설치해도 이행강제금 물고 원산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무허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원도심에 지금 부평 4동 406-5번지에 그 도시계획상 공원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된 그 한 부지는 3,84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2,44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이 중에 이제 그 406-5번지의 거주자는 10세대 등 되는데 독신자들입니다. 또 2,440평방미터 401-7번지에는 그 32세대 중 1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전체 2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부지가 원도심에 이게 이제 그 송영길 전임 시장님 때부터 현장 방문도 했고 또 대안을 마련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여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고 특별히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이나 또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계셔서 소통이 잘 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반드시 현안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4년 동안 지나고 나면 결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만큼은 반드시 원도심 정책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답변할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그 부시장도 따로 두고 이제 전담 조직도 꾸리고 이렇게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저는 그 일을 진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시민들께서 신뢰해 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 이 계양장 지역에는 그래도 확실히 손에 잡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 실존물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하는데 이 우리 북부 지역 우리 부평이나 이런 쪽에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삼보급단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부평 지역 우리 구도심을 살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연불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공약이고 지금 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요번에 기무사의 개혁이 또 있었잖아요. 기무사가 저와 같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뭐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저 안에 있는 15화학대, 여단, 삼보급단 통째로 지금 옮기는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또 상임위도 국방위원이시고 해서 지금 호흡 맞춰서 열심히 지금 통째로 저걸 기존의 군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이 산마 아파트 문제도 그 이전 되면 저거는 뭐 당연히 정리가 필요한 일이고, 그때 이제 물론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저기에 보면 한 동만 지금 이제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또 한 동은 그 돼 있지 않잖아요. 네. 군부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구에서 물론 저 사업의 주체가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저 부평 구도심을 총체적으로 잘 그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여튼 그 원내대표와 제가 열심히 나서서 가시적 성과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군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들을 조금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주민들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체의 이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노력을 다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그 말씀 질문하기 전에 삼보급단 문제에 대한 것을 수면 위에 올린 이유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이제 삼보급단 507여단 15행방 15학회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군용 철길 문제. 이것은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삼보급단 이전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로 17사로 집약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이제 질문한 부평 사동의 군부대도 동시에 이전하는 걸로 접목시켜서 일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견 주셔서 그 통째로 하나도 거기 군부대 남지 않게 이렇게 또 기존 군부대 지역으로 좀 옮겨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거기에 산마 아파트는 그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 신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그 시장님이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걸로 보고, 정말 가시적인 원도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선도적 사업이 되기를 이게 해결이 되면 사실 부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장고개가 가로막고 있는 이 우리 인천 그 도심의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에도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캠프마켓 반환 시기가 이제 금년 말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동떨어진 부지가 이제 그 부평 오수 정화조 부지인데 여기가 5,78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요거는 그 조기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여기가 부평의 뉴딜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또 이 부지에 혁신 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 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센터라든가 중소상인들 지원센터라든가 또 청년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시설이 들어설 건데요. 그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전체 반환 부지는 그 시기가 환경 토양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만, 이 정화조 부지만큼은 그런 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조기에 토지 사용 승낙만 받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약적으로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네, 관심을 그렇게 갖고요. 반환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자들하고 의견 잘 해서 늦출 이유가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인천의 중소 기업이나 중소 상인들의 정책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7대 때도 들어오자마자 줄기차게 중소 상인들 또 골목 상권 중소 기업이 저는 인천 경제의 순환을 담보하는 경제적 그 주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인천의 역외 소비율이 52.8% 정도 나왔고요. 전체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해서 그 가장 그 높은 데가 세종인데 세종은 사실은 소비를 그 담보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구축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연코 17개 광역시도 중에 인천이 역외 소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우선 작은 것부터 저는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저 이거 무엇인지 아시죠? 예, 인천어 카드입니다. 그 제가 중소상이나 골목 상권에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강한 주문을 요구합니다. 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 사람이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인천 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분이 인천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천 시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혹자가녀는 내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제일 인천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공직자가 약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그 지역 골목상권이나 상점가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인천시 본청의 비율을 봐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결국 이건 뭐냐 그러면 인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책무와 권한을 행사하면서 시민이 준 혈세를 로그로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인천에 대한 애정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정책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 많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휴지만큼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정책, 중소기업의 정책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공직자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실천 의지를 갖고 이런 정책을 내가 몸소 실현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정책은 실현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네. 인천어 카드가 인천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절대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저도 봅니다. 또 특허도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그 자산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인천에 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인천에 살지 않는 공직자들도 인천어 카드를 활용해서 지역 소비를 늘리고 인천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진정한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 구호를 외치고 한다고 인천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천어 카드가 이제 저도 하여튼 시 관련 기관 회의를 2번이나 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5급 이상은 조금 88.6%가 이걸 썼더라고요. 근데 6급 이하는 여전히 지금 뭐 11%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행에 이제 옮기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이 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 카드를 쓰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대로 뭘 좀 해놓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교통카드 기능도 다 부착을 하고 이제 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써주시면 또 이게 또 더 발전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서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 지난달에 이거 써가지고 경품해가지고 5등 맞았어요. 2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 인센티브가 사실은 네. 일반 카드보다 훨씬 더 높고요. 네,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또 많습니다. 네,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우리 신 의원님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다만 이게 이제 제가 다녀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데 IC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데선 다 돼요. 네, 다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데 이런 데는 그 우리 상인들께서 아예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이걸 어떻게 잘 보급할 건지가 사실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전통시장의 그 결제 방식이 안착이 되기 전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이거 한다고 줄여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에서 직원들께 온누리 상품권 주던 거를 뭐 이거 있으니까 글리 돌린다 이건 안 된다. 이유는 상인들께서 아직도 이 인천어 카드로 결제하는 이 시스템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필요를 느끼시지도 않고 또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확산시켜 나가면서 또 가맹점도 늘려가고 이렇게 이럴 거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그 2007대 때 제가 이제 그 인천시 본청의 그 사용 비율을 좀 봤는데 일반 소모품을 그 시청 직원들이 네. 이용하기 편리한 대형 할인마트로 가서 활용한 게 90% 가까이 됩니다. 왜냐 거기 차 타고 가서 필요한 거 다 쑥 사갖고 다 저기 우리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강하게 질타했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네. 정책을 실현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시민 설득하는데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네. 면에서 철저하게 시장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도 절실하게 지금 그 체감하는 건데 결국은 아무리 시장이 뭐 말을 한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 실제로 그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인천어 카드 사용률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진정을 다해서 좀 설득을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 설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용품 같은 소모품도 이 법인카드로만 이제 사게 돼 있어요.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 전환하는 방안, 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같은 맥락입니다. 인천의료원 그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이 이제 네. 그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또 같은 맥락에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인천의료원 이용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 그다음에 산하 공기업 직원 실태를 보니까 그 2016년도에 4.25% 정도, 2017년도 3.76%, 그 2018년도 현재 3.38% 정도인데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의료원 물론 이제 의료 서비스나 의료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이용을 안 하는데 인천 시민들한테 인천 의료원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본 건강검진 받고 이런 거는 인천 의료원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네. 이용의 어떤 그런 그 의료의 질이라든가 불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 체험해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이용을 해봐야 어떤 실태인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실태가 저조한 것은 결국
그 인천 의료원에 대한 가치나 좀 애정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접근한 거고요. 아까 소상공인들 지역 그 소비에 대한 그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고, 더 가관인 것은 이제 출자 출연 기관 공기업은 0.21% 2016년도, 네. 그다음에 2017년도에 0.09%, 네. 그다음에 2018년도 현재 지금 0.27%인데요. 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님이 좀 점검하셔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강한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바뀌기까지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제가 사실은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했던 일 중에 상당한 부분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혁신하고 변화하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와서 저도 시장으로서 이제 놀랐고 했던 게, 보면 직장 교육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것서부터 우리 시 공직자들이 과연 시민에게는 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부터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느냐라는 걸 자체를 한번, 제가 백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강사들, 이런 분들 좀 모셔다가 서로 이렇게 생각도 같이 나누고, 이런 잦은 좀 절차부터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시민의 날 기념식 때도 사실은 그때는 공무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념식에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엔 너무 못 미쳤던 이런 문화가 아직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제가 막 기분 내킨다고 인천어 카드 쓰시오, 인천의료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오, 막 이렇게 강요한다고 저는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물론 그 직원들로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가 한번 부탁도 드리면서 한번 좀 근본적 변화를 꾀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런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좀 생각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37명 인천 시의원들은 시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고 시민의 요구 부응하는 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회의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